안녕하세요. 오늘은 제타 실적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1분기 실적은 숫자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1분기 YOY로 49.9%, 50%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포워드 PS가 2.3배, 룰오버 67을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시장은 이 숫자를 온전히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실적 발표날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20불을 찍어 올렸다가 이거 다 뺐거든요. 거의 뭐 음전 가네마네 하다가 뭐 1%뭐 이런 식으로 끝났는데, 중요한 건 이날 IVG 소프트웨어 ETF가 3%인가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제가 여행 중이어가지고 실적 발표를 평소보다 주의 깊게 보지 못해가지고 좀 난감하긴 했습니다. 왜 그러지? 찾는데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냥 접어뒀는데, 오늘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타는 계속 의심받고 있는 성장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에 놓여 있고요. 그 의심과 저평가 이유 실적 보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부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8불이 최고점입니다. 여기서 거의 50%가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는 공매도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회사의 반박이 나왔고 자사주 매입이 나와서 이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슈를 집어삼킬 만한 뭔가 호재가 없더라면 반등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런 노이즈들이 끼다 보니까. 또 여기에 껴있는 게 데이터 관련된 이슈, 이 시비가 있고 매출 의혹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이슈는 거의 다 해결과 증명이 돼서 저는 기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좀 더 예민해가지고 기각 확률이 이 매출보다는 낮긴 한데 둘 다 기각될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저는. 그런 다음 이제 실적이 잘 나와서 이렇게 반등하다가 조정을 받는 와중에 모두들 아시는 4월 관세 전쟁이 터집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다른 것들보다 뭐 유의미한 반등이 나오지 않고 거의 소외가 된 성장주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변곡점이 발생하는데, 이게 이제 아테나 발표예요. 오픈 AI랑 합작해서 AI 모델 CES 발표를 하고 24불이라는 이제 전고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스포칼립스와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여기까지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1분기 실적인데, 여기에 이제 사모신용과 이란 이슈, 사스포칼립스가 아직도 섹터 오버행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호실적에도 여기서도 또 못 가고 다시 한번 사스포칼립스로 여기까지 빠집니다. 그렇게 해서 더블 바텀 만들고 이란 이슈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잊혀지면서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도 시원찮죠. 그래서 이제 1분기 이 실적 발표를 엄청나게 기대했습니다. 근데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20불 갔다가 이틀 내내 IGV가 상승을 하는 와중에도 계속 못 가고 음전하고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던지고 나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고 시나리오 조정을 조금 하고 있어요. 시나리오 조정한 거에 대해서 이제 멤버십에서 따로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적 요약해보자면은 좋았는데 완벽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2분기로 바턴이 넘어갔습니다. 일단 강점에서는 매출이 50% 성장했습니다. 가이던스보다 2,600만 달러 비트했고요. 슈퍼스케일러, 돈 많이 쓰는 고객이 189개로 19%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ARPU, 이 쓰는 돈 자체도 21%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르로보 67을 달성했습니다. 아테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이 AI 모델 사용량 7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3월 21일인가? 출시를 했을 거예요. GA를 했는데 1분기 실적에는 딱 일주일밖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보여준 지표는 7배 증가라고 합니다.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을 했습니다. 비트앤레이즈를 했고요. 약점으로는 갭 순손실, 이게 좀 컸어요. 연속 흑자 루트가 깨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나왔어야 좀 올라갔을 텐데 진짜 이게 너무 아쉬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1분기 이 마진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유가 있는 마진 하락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저는 보지 않고요. 그리고 이 SBC, 이 SBC 자체도 이미 예정돼 있고 26년 희석률이 줄어들 거고 경영진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 25년도 때도 보여줬고 26년도 그걸 실행할 거라고 이미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켜지는 궤도로 가고 있는 그 정도 양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미인식 자녀 보상이 428밀리언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냐, 이제 성과 보상으로 체크해 둔 겁니다. 이제 경영진 말에 따르면은 주가가 계속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실제로 주가 달성 시 떨어지는 보상 같은, 일론 머스크가 좀 유명하죠 이걸로는. 그리고 이제 소송 오버행도 어느 정도는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계속 딸려오는 약점이고, 이게 빨리 기각이 돼야 또 한 단계 뛰어 오를 텐데, 이거 결과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지만 결과 나오려면 아직 한참 남긴 했습니다. 하반기나 27년 이때쯤이나 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원래 따라다니는 거기 때문에 이번 실적과는 조금은 무관하지만 그래도 함께 다뤄야 되는 약점이긴 합니다. 성장은 인정했는데 이익 품질은
2분기에 한 번 더 확인하자. 좀 이걸로 넘어갔어요. 이제 핵심 숫자들을 봐볼 텐데 1분기 매출은 396.3밀리언입니다. YOY 전년 동기 대비 50% 올랐다 보시면 되고요. 룰오브 67, 성장 50%, 마진 17%에서 67입니다. 이게 원래 40만 넘어도 좋은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이 40입니다. 이제 67은 좀 높은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실적 발표 나온 팔란티어는 160 몇이더라고요. 엄청 높은 거죠 또. 성장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또 주가는 이미 너무 고밸류 고퍼기 때문에 저렇게 잘 나와도 뭔가 뚫고 팡 갈 수 있는 그게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소프트웨어한테는 어차피 각박합니다. 성장이 잘 나와도 뭔가 진짜 큰 서프라이즈, 뭔가 더 보여주고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뭔가가 없으면 감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조금 자기 멋대로인 것 같아요. 핀터레스트도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그건 일단 성장성이 막 엄청나진 않았거든요. 근데 주가는 22%막 이렇게 오르고 있더라고요. 지금 몇 프로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슈퍼스케일러 고객, 돈 많이 쓰는 고객이 189개로 19% 늘었고 쓰는 돈도 21% 늘었습니다. 여기에 FCF 마진 10.5%에 FCF는 41.7밀리언이었습니다. 일단 매출 성장 기여를 보자면은 신규 고객이 87밀리언이었어요. 기존 고객 확장은 44.9밀리언이었습니다. 이제 제타한테 불어오는 노이즈 중에 인수로 성장을 늘린 거다. 이제 얘네는 신규 고객은 없고 기존 고객한테 나오는 돈으로만 성장을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계속 공격을 받거든요.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반박을 해준 거죠, 숫자로. 그래서 인수 효과만 아니고 신규 고객 기여가 가장 컸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리골드 효과는 55.6밀리언이었어요. 낮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규 고객이 더 많았고 이 마리골드에서 제타의 시스템을 써서 이제 제타로 넘어오는 그런 선순환을 노리고 있는 게 2분기 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잘 돼가고 있다라고 경영진이 여러 번 언급했기 때문에 2분기도 사실 기대할 건 많아요. 1분기 때 큰 실망을 해서 그렇지 2분기 때 기대할 건 많습니다. 뭐 실망과는 또 다른 이야기로요. 그래서 이제 주가는 왜 못 갔나 보자면은 갭 흑자 연속성 실패와 1분기 마진 약화 그리고 SBC 희석 우려예요. 이 갭 흑자 연속성은 좀 이어질 거라고 시장에서는 당연하게 봤습니다. 근데 이게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 해석이 엇갈렸는데 기대했던 리레이팅 루트는 제 시나리오에서는 4분기, 1분기 흑자를 하고 2분기 연속으로 하면서 재평가를 받기를 저는 기대했습니다. 뭐 이것과는 별개로 26년 갭 흑자 전환은 아직 유효합니다. 가이던스 그대로 유지했고 오히려 상단 이상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심어줬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여기서 끊겼으니까 2분기 그럼 봐야겠네로 아마 간 것 같습니다. 좀 이어져서 갔으면 야 여기 진짜 갭 흑자 전환 하겠다로 인정받고 좀 좋은 흐름 보여주겠거니 했는데 그 시나리오는 어쨌든 깨졌고요. 갭 순손실은 13.2밀리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비타 마진이 전년 17.7%에서 16.7%로 1% 하락했습니다. 매출 성장은 50% 했는데 마진은 오히려 하락. 이거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매출 성장했지만 야 오히려 마진은 주네. 너네 쓰는 돈이 그럼 늘어나면은 마진도 줄겠네. 좀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받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요. 성장은 좋은데 레버리지가 안 보이는 이게 좀 컸습니다. 근데 계절성이 제타는 있어요. 1분기 때가 매출과 이런 이익 성장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익률이 줄어든 게 신규 고객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처음에 제타가 깔아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서 이제 비용이 늘다 보니까 마진이 내려간 거고 그거는 이제 좀 일회성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깔면은 이제 쭉 가서 사용할수록 쓰는 돈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타는 첫 고객들에게는 이렇게 깔리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BC, 이 희석 우려, 이거는 뭐 성장주에게 항상 따라가죠. 모든 성장주에 SBC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를 털어내야 돼요. 근데 이제 25년, 26년 관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경영진이. 그리고 25년도에 그 관리하겠다고 목표한 바를 이뤘어요. 그리고 26년도에는 더 줄일 거다. 그 관리한 바를 가이던스로 내놨고 지켜질 거라고 가이던스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경영진은 19분기 연속 비트앤레이즈 약속을 굉장히 잘 지키는 그런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제타는 우리가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잡는다는 그런 오피셜은 있어요. 제타는 이제 3%에서 5% 범퍼를 보수적으로 이미 잡아놓고 실적 발표를 한다. 그래서 애들도 이제 비트앤레이즈를 전략적으로 그냥 씁니다. 근데 또 이거에 따라오는 공격들도 있어요. 그 공격들도 있다 한번 봐볼게요. 어쨌든 SBC 53밀리언, 미인식 자녀보상 아까 말씀드린 428밀리언 이게 있습니다. 성장이 주주에게 남는 이익으로 바뀌는가 이걸 중요하게 보는 주주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쩔 수 없는 오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좋은데 이게 진짜 주주에게 남는 성장이냐 이 지표로만 봤을 때는 좀 의구심이 든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세론과 약세론을 한번 봐보자면은, 강세론 불케이스에서는 PS 2.3배 너무 박하다. 성장이 36%, 37%, 에비타 성장도 42%, 43%인데 PS가 2배다? 이제 제가 접근한 접근 방식도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됐습니다. 원래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평균 PS는 한 5배에서 8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높은 건 아니에요. 10배, 막 12배 이렇게 가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2배? 이거는 좀 하드웨어. 옛날 하드웨어한테 주는 이미 성장이 만료된 그런 곳에 주는 배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배수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성장성이 좋은 기업에. 그리고 이제 2분기부터는 마진 20%대 진입이 가이던스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1분기에만 계절성과 첫 고객들이 많아서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마진 약화가 일시적으로 일어난 거고 2분기에는 그렇지 않다. 20%대로 올라와서 이번 연도 더 높은 20% 중반대 마진을 보여주기로 가이던스에 약속돼 있다. 이거고 이제 아테나입니다. 아테나는 일단 무료예요. 일단 제타는 JMP라고 제타 마케팅 플랫폼 거기 이제 이미 있는 AI 모델과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루기 힘들었던 게 제타의 단점이었어요. 이제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하는 커뮤니티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 것처럼 제타가 좀 안 좋은 점들이 항상 나왔던 게 초기 접근이 너무 어렵다. 일단 쓰기 시작하면 되게 편하고 성능도 좋은데 처음 접근이 어렵다. 그걸 이제 허물어주는 게 이 아테나입니다. 아테나 이제 음성인식으로 그런 어려움을 없애주고 더 한 단계 높은 AI 마케팅 에이전틱을 제시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용량 기반입니다. 그냥 모델을 쓰는데 돈은 안 들지만 쓸수록 사용량 대비 금액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더 많이 쓰면 더 많이 버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까 처음에 보셔서 알겠지만 첫 주 만에 7배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사용량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은 쓰는 돈이 올라갔다는 소리죠. 매출도 올라가고 얘네가 ROI가 600%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우리가 여기 1달러를 썼을 때 6달러로 돌아온다. 리턴 값이. 이런 구조예요. 뭐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도 여기 계속 돈을 쓰겠죠. 어쨌든 그래서 사용량 선순환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고객들을 유치할수록 이거의 선순환 구조로 매출 증가가 굉장히 크게 나올 것이다. 근데 제가 이제 1분기 때 실적 발표 숫자를 1주밖에 안 들어간 걸 봤지만 제가 생각하던 APP 그 엠로빈의 AI 모델과 팔란티어의 AI 모델과는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도 목표가를 한 단계 좀 낮췄어요. 원래는 50불 이상으로 봤었는데 이제 30불에서 40불대 정도로 개인적으로 목표가는 좀 내렸습니다. 저는 이것도 이제 멤버십 시나리오 다룰 때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벤트 모멘텀 남아 있습니다. 월드컵 중간 선거 그리고 이어지는 소비 시즌 이거를 아테나가 처음 나온 26년 시즌에 함께 한다. 그럼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26년이거든요. 지금 가이던스 보수적으로 잡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테나 최소로 잡혀 있습니다. 거의 제로로 잡혀 있고 월드컵 최소로 잡혀 있고 중간 선거 최소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소비 시즌도 어느 정도 4분기 계절성으로 들어가겠지만 그것도 보수적으로 잡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서프라이즈들이 터져서 나온다면 주가는 좀 힘있게 뚫어 올릴 수 있을 거라 24불? 저거는 금방 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받쳐줘야 되고 이 섹터에 대한 오버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되고 뭐 가야 될 길은 멀지만 기업 자체로만 봤을 땐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년은 갭 기준으로 아직 흑자를 가이던스 유지하고 있고 더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6년 갭 흑자 전환에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1년 기준으로요. 그리고 이제 약세론, 베어 케이스를 보자면은 순수 사스가 아니다. 사용량 연동 비용 구조기 때문에 너네는 고마진 소프트웨어가 아니야. 그래서 PS를 소프트웨어가 평균적으로 받는 뭐 5배에서 8배, 많게는 11배 이런 건 너네는 받을 수 없어. 이런 질타를 받습니다. 근데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일반 사스 소프트웨어처럼 마진과 매출이 딱딱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사스포칼립스 여기서 불어왔던 문제가 뭐죠? 이 사용량 대비가 아닌 너네 자석당 비용을 받는데 이제 AI가 생산성을 올려서 사람들을 해고해서 그 자리가 사라지면 그 자리 준 만큼 너네 매출이 깎여 나가겠네, 성장이 없겠네 해서 불었던 게 사스포칼립스입니다. 거기에 이제 비껴가는 거거든요. 사용량 연동 대비니까 이 자석당 비용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제타는 이 혼합입니다. 자석당도 있고 사용량 대비도 있는데 사용량 대비가 이제 올라가는 더 많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스포칼립스 노이즈에서도 뭐 벗어날 수 있는 그게 이제 약세론 쪽의 주장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PS 3배도 안 된다는 거는 사실 저는 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투자를 포기를 못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좀 미련하긴 한데 좀 이번에 많이 배우긴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고 그 기업이 맞고 성장을 어떻게 하고 내가 원하는 지표 결과가 다 나온다 한들 시장에서 원하는 시장에서 올려주는 시장이 선택하지 않으면 이제 내가 옳든 틀렸든 상관없이 이 투자를 다시 좀 빠르게 번복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이게 유연한 자세가 많이 필요하다.
그걸 느꼈습니다. 저는 원래 우즈컨이 좀 기다리는 편이거든요. 어쨌든 그러면 손해는 안 보는데 그 기회비용이 다 날라가겠죠. 뭐 이러다 손해는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저는 그런 적은 없긴 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좀 싼 걸 좋아하기 때문에 싼 걸 사서 모멘텀을 기다렸을 때는 모멘텀 터질 쯤에서 물렸든 어떻게 마이너스가 얼만큼 났든 나올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줬고 수익을 더 얹어줘서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투자 방법들이 쌓여와서 지금까지 제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 좀 바꿀 필요도 있겠다라고 좀 느꼈어요. 이런 기회가 왔을 때 타고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유연성도 필요하다고 이번에 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착시 리스크입니다. 이게 이제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이거 계속 세게 주장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원래 1번이란 사람이 있으면 그 1번이란 사람이 지금 내가 신규로 뭘 사고 싶은지에서 추천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언젠가 한번 운동화를 검색했었던 사람이고 나이키 운동화를 검색했다라면 이 사람은 언젠간 나이키 운동화를 한번 살 사람인데 니네가 이거를 캐치해서 나이키 운동화 광고를 줘서 이 사람이 그걸 샀다면 그게 이제 얘가 살 생각이 없었는데 그 광고 때문에 타겟팅 돼서 뭔가 바람이 불었냐, 너네 이건 아니지 않냐, 라이프 사이클 안에서 이미 한번 신호가 있던 사람한테 신호를 계속 줌으로써 거기서 이제 매출 뽑아내는 거 아니냐, 효과 뽑아내는 거 아니냐, 뭐 이것과 신규로 너네한테 계약을 하러 들어오는 기업이 있냐, 이건데 이제 1분기 때 이 논리는 깨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라이프 사이클에서는 어느 정도 저도 동의할 수 있는 바긴 한데 뭐 근데 이게 마케팅적으로 나쁜 거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마케팅의 한 방법이고 다른 마케팅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주장인 거지 이거는 뭐 회사나 어디 공식적으로 뭐 인정되거나 뭐 나온 건 아닙니다. 회사에서 말하고 있는 마케팅은 이게 아니고 돈 벌고 있는 구조도 이것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런 거 하나 딴지 잡혀서 가기에는 약세론이 반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SBC 희석은 계속 말씀드렸고 아까 공매도 보고서 이 잔상 이것도 아까 차트로 살짝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PS 매수별 주가를 한번 볼 텐데 현재 주가 18.60이라고 치고 26년 기준으로 PS가 2.3배입니다. 이 매출도 이 중간값으로 잡혀 있습니다. 가이던스. 근데 뭐 아시죠? 얘네들은 중간값 당연히 위로 간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PS가 더 낮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첫 번째 단계로 생각했던 1단계 정상화입니다. 전고점 24불. 높아 보이지만 PS 3배예요. 2분기 마진 20%대만 확인해도 이 정도 도달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PS 4배가 되면 30불에서 32불입니다. 이제 2분기, 3분기 비트앤레이즈와 갭 개선 보여주고 아테나가 매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섹터의 그 오버행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같이 된다면 충분히 30불대 뚫어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좀 강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식은 아시겠지만 딱딱 맞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오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과열이 오죠. 과열 시나리오 때는 38불에서 40불대 제 목표가가 달성됩니다. 이제 AI 마케팅 플랫폼으로 재분류가 되고 소프트웨어 그쪽 분류에 딱 재정이 되면은 섹터 리레이팅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섹터의 멀티플도 전반적으로 이 사스 포칼립스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같이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뭐 좀 어렵다라고 단기간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3배에서 4배가 어렵냐?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 아니거든요. 현실적인 목표로는 24불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30불도 좀 강세 시나리오긴 하지만 충분히 가이던스대로 잘 가고 2분기 증명하고 3분기 가이던스 잘 나온다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3분기까지 8월, 이 8월 안에 어마어마한 무슨 어떤 일이 생길 줄 알고 기다리기 빡세하는 분들이 많고 저도 어느 정도 그런 압박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높다 보니까 너무 과열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불안한 요소이긴 합니다.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이 무너지면 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좀 걱정이 돼요. 이제 그럼 2분기 때 체크해야 될 거 뭔지 한번 보자면은 매출 가이던스 상단 초과하는지, 비트앤레이즈 패턴 유지하는지, 그리고 갭 손실 축소되고 흑자 근접하는지 신뢰도 한번 보여줘야 되고요. SBC 희석률 약속대로 감소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려면 매출 성장도 당연히 가이던스 맞춰서 가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마진도 이제 가이던스대로 20%대로 다시 올라가야 되고요. 아테나가 어떤 효과로 매출을 증대시키는지까지 숫자로 증명돼야 됩니다. 이 소송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차피 안 볼 이슈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월드컵 중간선거 실제 광고 집행 이거에 대한 수요를 어느 정도 어닝콜이나 경영진의 이입 그런 쪽에서 숫자로 좀 보여줘야 됩니다. 2분기 때도 월드컵 어느 정도 반영되고요. 3분기 때 제대로 반영되고 3분기 때 월드컵 반영되면서 중간선거 반영됩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 때도 중간선거 금액 들어갈 거고 4분기 때 이제 소비 시즌 나오죠. 연달아서 2, 3, 4분기가 맑긴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와 함께 사용량 증가, 사용량에 따른 매출 증대로 결과를 보여준다면 충분히 30불대는 가능하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매수 매도 추천 절대 아니고요.
제 목표가 하단이라서 이렇게 보고 저는 이 시나리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보자면은 투자 놓은 거는 일단 저한테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기대 경로만 좀 바뀌었어요. 그치만 실망감이 있고 이 종목 때문에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비중에 대한 고민은 좀 시작했다. 개인적이고 좀 민감한 의견들은 멤버십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분기 한 방에 리레이팅 되는 거는 좀 실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3일룰 아시죠? 실적 발표하고 첫날은 숫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방향 정해지는데 둘째 날은 야 이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변동폭이 또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분석이 아예 끝나는 3일째 되는 날 야 이게 아니었네 이러고서는 새로운 논리가 탄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 따라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게 있기 때문에 3일째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5일 국장은 쉬는 날이지만 미장은 하죠. 이날 이제 3일째 되는 날이라서 이날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 3분기 다음 실적 따라서 검증형 리레이팅이 나올 것 같고 이제 그걸 증명해내면 PS 3배에서 4배 정도 이제 다른 노이즈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충분히 정상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증명을 못하면은 이유 있는 할인으로 바뀌어서 계속 이제 10불 중후반대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 조정 오면 또 와장창 떨어졌다가 뭐 실적으로 다시 좀 변명할 때까지 힘든 시기가 찾아오겠죠. 그래서 지금 제타를 좀 표현해보자면은 확인된 안전한 주식이 아니라 시장이 덜 믿는, 아직 못 믿는 리레이팅 후보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가 너무 아쉬웠어요. 딱 그 갭 흑자만 좀 잘 지켰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진짜 큽니다. 그래서 2분기 매출 목표는 422밀리언입니다. 마진 목표 20.8%고 갭은 흑자의 근접 또는 흑자 전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 아테나가 역시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타 실적 발표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